저는요,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사안을 일방적으로 안 바라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충 생각하는 그런 이 관념에 휩싸여서 사물을 갖다가 저도 그냥 둘러리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책도 읽고 고민하고 이렇게 그래서 줄을 안 서고 더 나아가서 사물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엄청 발버둥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5.18 망언과 관련해서 5.18 토론회에 지만은 씨가 가서 그 5.18 유공자들을 비난했다 해서 5.18이 이미 역사적으로 규정 단죄된 사건인데, 민주화 운동이고 그 유공자들은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싸우다 죽은 사람이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폄훼하냐, 처벌하자부터 이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한 사회가 성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괴물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역이라는 것은 대체로 좋은 이유를 가지고 성역을 만들지요. 그래서 성역에는 양심적인 도덕적인 백을 칩니다. 저는 어디에도 성역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일부러 5.18을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거 봤습니까? 지만은 씨가 저한테 얼마나 비판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어마어마한 비판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참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자유도 인정은 해줘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남들이 말도 못 끊을 때 TV에 나가서 5.18 뭐 관련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어쩌고 하길래 제가 그런 말을 몇 번을 했습니다. 다 자료 있을 거예요. 5.18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뭉갠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도 했던 겁니다. 이 표현을 좀 거칠게 했으면 망언이 됐을 거라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소리 하는 내용이 북한군의 5.18 관련성 부분을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5.18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좌파 진영이 쳐놓은 거물입니다. 그러면 5.18만을 가지고 선을 껐다면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산의 동의대 사태고 용산의 또 철거민 사태고 점점 확산되고 나중에 이제 뭐까지 확산됩니까? 여순 반란 사건까지도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이 급기야 독립유공자를 빨갱이로 몰았다니까 이제 인혁당 관계자들까지도 빨갱이로 몰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솔직히 좌파 진영 내부에 우리가 용어의 개념이 안 좋게 낙인이 찍혀서 그렇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빨갱이라고 하면 독립적인 사회주의자들이나 진보단체 좌파들을 빨갱이라고는 안 합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이 생겼을 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붙어먹어서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보다는 거기를 더 충성을 바치는 좋아하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한다. 빨갱이의 사정적 용어는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과 연관성을 가지고 수많은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녔어요. 일부는 좌파의 이름으로, 일부는 진보의 이름으로, 인권단체의 이름으로,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온갖 평화주의자의 이름으로, 반핵 환경주의자의 이름으로 실질적인 빨갱이들이 있었답니다. 나는 대학 다니면서 제가 방금 말한 빨갱이 기준으로 보면 숱한 빨갱이들이 대학가를 점거해 있었고 그때 있었던 언더스클에서 가르치던 모든 내용은 빨갱이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정치 같이 하러 기자회견하고 같이 들어갔던 같은 날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오영식은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기 바랍니다. 유시민이
한번 토론해보길 바래요. 정말 너네들이 대학 다닐 때 진짜 빨갱이가 없었냐? 대학가가 빨갱이 소굴이었지요. 김일성이 무슨 책자를 신주단시 모시듯 정신이 저같이 좀 헬렐레한 사람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저것끼리 돌려보면서 그게 성경이고 바이블이었습니다. 빨갱이가 없었다고요? 독립유공자였고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이가 일제시대 때 독립유공자 한 사람을 빨갱이로 두들겨 잡았다 하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낙인 찍었다. 그거요. 손혜원이 아버지 빨갱이 맞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문재인이 말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 찍은 사람이 누군지 문재인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좌파들이 빨갱이면서 자기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부분을 못하게 하고 지금도 저는 청와대의 상당수가 빨갱이고 민주당의 상당수가 빨갱이라고 봅니다. 그 빨갱이의 기준은 뭐예요? 저거들이 거구라고 하거나 수구 꼴통이라고 하거나 털딱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 알잖아요. 표현하거나 적거나 단어화하기에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빨갱이라 하면 뭐고 거구라 하면 뭐고 이 숫골이라 하면 뭐고 털딱이라 하면 뭔지 다 알잖아요. 지금 좌파의 치어리더 스피커 놈들이 문바들에 저를 수도 없이 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골이라고요. 자, 내가 이걸 고발하면 처벌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매도를요. 나만큼 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수에 구린 데는 말 안 하고 예? 좌파에 구린 데만 이야기합니까? 자, 그런데 정말 기가 차는 거는 때와 장소가 안 좋았을 뿐이지 김진태나 이종명이나 김순례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매사를 처벌 조항을 만들어서 너는 이런 말하면 잡아 넣어. 자, 이 부분은 성역이야. 건드리지 마. 감히 민주화의 성역을 건드려 이 나쁜 놈들이. 제가 광주분들한테 말씀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우러나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5.18을 겁이 나서 존중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부산은 부마 사태 없었습니까? 87년 민주화 운동할 때도 부산에서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계엄령대를 내서 내 군대에 있을 때 출동할 뻔했습니다. 군화 다 신고 트럭까지 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부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안 죽고 광주는 많이 죽었지 않느냐. 결과론적으로 강도도 달랐고 그렇게 됐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마. 역사적으로 끝난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수지만은 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또 검증을 했어요. 입증시켜서 아직도 그렇게 하느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유럽에 홀로코스트 법이 있어서 그런 걸 비하하면 처벌한다고요? 그건 유럽의 역사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게 유럽에 40년대, 50년대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오는 거지. 지금 유럽에서 그런 걸 제정하자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한다 하지만은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개인이 예? 공직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옷을 벗기게 하고 달라듭니까? 그건 개인한테 달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웃기는 거는 지금 이제 한국당이 국회로 전부 기어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얻지 않고요. 자기들이 말했던 것을 국민한테 배반한 겁니다. 배반 아니에요? 김태우, 손혜원이, 신재민이, 조혜주 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안 하고 배신하고 기어 들어갔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기어 들어갔으면, 그리고 이제 황교안이 대표로 왔어요. 그 타이밍에. 그러면 정부 여당을 향해서 싸워야 되지요. 모든 전력을 모아서요. 그리고 투쟁력이 좋은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는 집행부가 이제 5.18 망언을 했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명을 처벌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조경태 의원이 그 말이에요. 조경태 의원 나 그래도 한국당 의원 중에 양심적이고 좋아해서 내 방송에 3번이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조 의원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조 의원 오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저 민주당의 좌빨들이 5.18 망언한 사람을 처벌해라는 거 이거 프레임이에요. 뭔 프레임이냐. 손혜원이 김태우 부터 신재민이부터 문재인 딸부터 드루킹 김경수 부부 문재인 부부 재특검 이런 부분들을 이 5.18 망언으로 퉁치려고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조경태 의원이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조경태 의원은 이걸 관철시키겠다고 단식하세요. 아니면 국회에 가서요. 이런 것도 받지 않는 문재인 당신은 독재자라고 말을 하고요. 당 내부에 와서 이 5.18 3명을 처벌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겁니다. 사람이요. 뻔히 알면서 저놈들이 왜 이러는지를 뻔히 알면서 저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 내부가 새로 보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5.18 망언자 3명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요. 이 3명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오히려 자신들의 아무것도 얻지 않고 백기투항을 하고 국회로 기어 들어간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하풀이나 또 다른 면피용으로 이 3명을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비춰지는 겁니다. 자, 조경태 의원하고 어제 이 싸움이 붙었대요. 6일날 최고위원들이 또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니까요. 이번 충돌에서 최고위원 신분으로 자신의 징계안을 셀프 의결하게 될 거라는 김순례 의원도 포함되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는 나중에 지금 출마를 했으니까 이 전대가 끝난 뒤에 처벌한다고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 조치를 했지요. 그것도 웃기는 짓거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공수가 뒤바뀌어서 백기투항해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집구석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는 너네들이 빨리 손혜원이나 김태우부터 해결하고 드루킹부터 해결하자고 했어야지요. 자,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빠른 징계를 촉구하고 징계 대상인 김 최고위원은 여당의 프레임이다라고 반박해서 충돌이 되었고 이들 싸움에 홍문종이 지금 최고위원 중진회의에 참석해서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했기에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 여당에 끌려가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3인방을 감싸니까 조경태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웰빙 정당, 수구 정당이란 낡은 이미지를 벗지 않으면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다. 그 첫 단추가 5.18 징계이다. 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 사람이 때도 안 좋았고 말도 과한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 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전신대. 자, 적들은 화학무기도 쓰고 독가스도 뿌리고 온갖 반칙 행위를 다 해서 아무리 전쟁이지만 지켜야 할 법도를 어기면서 하는데 우리 내부에 병사 3명이 대치하고 있는데 술 먹고 욕했다고 이 세 사람을 적결 처분을 하고 군 기강을 세워서 적과 대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오히려요, 이 세 사람을 제 같으면, 내가 황교안이 같으면 이 세 사람이 징계를 유예한다. 6개월간. 6개월간 얼마나 열심히
온몸을 던져서 저 적과 싸우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런데 그 방법은 이제는 망언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헛발질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봐라. 그리고 6개월 뒤에 잘 싸우면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될 일 아닙니까? 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양복 입고 구두 신고요. 비가 와가서 온 사방이 진흙탕인데 나는 진흙 속에 발을 딛지 않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우리 편이 옷이 왜 더럽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의 징계가 이제 당의 윤리위원장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이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당의 이 복잡한 부분을 왜 총대 메고 징계해야 되느냐고 그만둬 버렸겠죠. 자, 그래서 윤리위원장 빨리 선임해서 징계를 하자고 하는. 자,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은 그것은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이다. 그 속에 우리가 설랑설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황교안은 역시 황뺀질답게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 하겠다. 이 틀린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내가 지난번에 강령 갔을 때 한국당에 김순례 의원이 있었는데 끝나고 의원들 몇 분하고 자기 방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문 정권에 대한 투쟁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5.18만 실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한국당에 이분이 잘 몰랐고 전국군데 이런 사람도 있었느냐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뭔 징계 운운하고 자빠졌습니까? 조경태 의원은 김순례로 하는 총구를요, 문재인을 향해서 그대로 열기 바랍니다. 예? 매사를요, 신사적으로 하는 척 하는데요, 한국당이 망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조경태 의원 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맞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부분에는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히 내가 볼 때 제가 조언하건데 조경태 의원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마디로 사물을 크게 바라보는 것과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 너무 좁게 바라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부분을 우리 쪽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이 거대 악인 상대 쪽에는 그걸 갖다가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한국당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6개월간 열심히 대여 투쟁에 앞장서면 봐주겠다고 하고 조건부 사면해버리고 끝내야 됩니다. 자, 어제 어떤 분도 보내주셨는데 저도 봤습니다. 자, TBS에 김어준이가 하는 프로 있지요. 거기서 돌고 도는 가짜뉴스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이제 참가자가 이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에요. 가짜 뉴스 전담반 이래가지고 4부에 신재민 전 사무관 감금설 확산, 정신병원 폐쇄병동 감금설이라고 해야지요. 자, 그러면서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돌고 도는 가짜 뉴스 이래가지고 김준일 무슨 대표라는 사람, 김은경 사무처장이라는 사람, 한겨레 김환 기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보수 우파 진영에서 생산하는 가짜 뉴스를 저거들 딴에는 체크한다고 해요. 팩트 체크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일요일 밤 10시에 저기 아무도 없는 산속 깊숙한 주차장에서 뭔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면 나중에 자기가 팩트 체크 당해요.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다가 저를 언급을 했어요. 감히 저를 언급을 했습니다. 허접한 정권의 스피커들이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가짜 뉴스에 패턴이 있다. 누가 이제 뭔가를 흘리면 어떤 사람이 그걸 또 들고 돌리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더 확산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 이제 이 숫골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퍼다 나르면서 사실처럼 만든다. 그 패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김어준이가 팩트체크 불가능한 재미있는 것은 별 상관없는 링크를 걸어서 신빙성을 높이는 기법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장님이 가져온 것은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팩트 체크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걸 막 돌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김준일이라는 사람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재민 강검설 최근 카톡이나 이런 데 찌라시로 많이 돌고 있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신재민이 병원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병원의 병실을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되어 있는 거지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50일째 있으면 그게 감금이지 감금이 아니면 뭡니까? 자, 그러니까 김어준 얼핏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은 병원에 감금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정부가 신재민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서 정신병동에 감금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매우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돌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사실이 아니죠? 어이 김준일이 너 그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들고 와봐. 나하고 같이 한번 가서 확인하든가. 맛이 갔네 많이. 자, 김어준이 이런 경우는 보통 몇 병동 어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은경이 다 있어요. 몇 병동 며칠째. 자, 김준일 서울 분당대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거기에 81병동인데 여기가 정신병동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팩트 체크하기 위해 모인 인간들이라면 적어도 81병동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김어준 81병동 며칠째 감금되어 있다고 합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실제 감금은 아니고 중앙일보가 지난달 20일에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부모마저 바깥 연락 끊고 완벽 고립, 궁금증만 정포 이렇게 썼어요. 김어준, 신재민 씨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 이 인간은 신재민이가 안 보여서 중앙일보가 소설 쓴 게 아니라 중앙일보가 확인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썼고 중앙일보는 차마 정신과 병동 폐쇄병동이라고 그 뉘앙스 매매가 잘 안 되고 전화기도 두고 가야 되고 산책도 부자유스럽다. 가족도 시간이 정해야 하루에 잠깐 만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암시하면서 그것이 정신병동이라 말만 하려 했죠.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김준일 매매를 신청했는데 매매가 안 됐고 그래서 궁금하다 제목을 쓴 거죠. 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자, 김어준. 그런데 이걸 80일 정신병동에 감금되어 있다고 연결한 거군요. 이것들을 점차 고발을 해버릴까? 김준일, 네, 그래서 부모가 언론에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경찰 전원으로 기사를 썼지요. 김어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더 이상 논란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안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가 폐쇄병동에 감금을 시켰다? 김준일, 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보고 황장수 씨 그분이, 그래도 그분 났나 씨는 붙였네. 김환, 보수 유튜버죠. 김어준, 기무사령관 출신 아닙니까? 제가 김어준한테 갑자기 가짜 뉴스를 이렇게 당해가지고 기무사령관이 되어버렸어요. 김어준이는 황장수가 기무사령관 출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은경이, 그렇죠. 또 이건 또 뭡니까? 종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하셨던, 급들은 나나봐요. 이 존칭을 붙이네. 김준일, 그분이 제목을 뭐라고 유튜브에 올렸냐 하면 신재민 정신과 폐쇄병동 감금 확인. 김어준 확인이요? 김은경 확인해 버렸어요? 김어준, 그런 루머 있어가 아니라 김준일, 루머가 있다도 아니고 기사가 비스무리한 기사도 아니고 확인했다.
이미 기정사실화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엄청나게 떠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가 왜 나가가지고 팩트 체크한다고 지랄입니까? 기만 이게 임종석 실장 러시아 테러설과 함께 이제 자기들이 100% 자신 있는 걸 갖고 물타기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나왔을 때 제보도 또 들어왔어요. 이거 나 이건 사실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런 증거 때문이라고 내가 그렇게 사무실에서도 정리했고 이런 거 물어오지 마라 했고 김종석이는 그때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다. UAE 왕세제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장수는요. 팩트와 팩트 체크 아닌 부분을 가릴 줄 알아요. 당신들처럼 아무거나 물고 뜯어서 가짜 뉴스 만들려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김어준, 그렇죠. 그 가짜 뉴스도 나왔죠. 이제 임종석 테러설과 신재민 강금설이 동등한 수준의 가짜 뉴스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김어준 일당이 가짜 뉴스를 제조하는가를 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김한, 사람들의 인지 부조화가 낳은 대표적인 가짜 뉴스예요. 그 다음에 뭐 임종석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건 치우고 이렇게 간 거고 이것도 신재민이 그렇게 보도를 하더니 갑자기 없어졌다. 이건 어디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어준 폐쇄병동에 지금 안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요. 한 달인지 50일인지도 모르고 어제는 60일쯤 되었을 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이상 감금이 김은경이 48일째 감금된 거잖아. 여기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황장수 씨의 유튜버까지는 괜찮아요. 아이고 봐주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이걸 페이스북에 언급을 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김어준 어떤 국회의원이 김준일, 이현주 의원이 별일 없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사실상 감금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어준, 이거 정말 황당하네요. 김은경 그러니까요. 김준일, 그러면 이걸 또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이현주 의원이 감금됐다고 이야기해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한 그렇죠. 그렇게 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선정적인 썸네일과 함께. 김어준 이건 거꾸로 의원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되짚어줘야 할 내용인데 이야. 자 김한 이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정치적 의도를 공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현주 의원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하는 발언이들이라고 가짜 뉴스의 성격에 딱 김어준 일부러 한 거죠. 김준일 이건 일부러 했다고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치고 빠지기죠. 김어준 본인이 정말로 폐쇄병동에 48일째 감금되어 있다고 믿어서 이런 걸 썼겠어요? 그러니까요. 운운했습니다. 이후에 방금 전에 면담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에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김준일 병원에 있는 건 사실인 걸로 경찰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으니까. 그런데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김어준 부모가 면담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준일 그렇죠. 김어준 가장 먼저 부모가 이야기를 했겠죠. 감금되어 있었다면. 김준일 그렇죠. 김어준 거꾸로 면담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죠. 김한 부모가 면담을 거절할 수 없고 거절당해야겠죠. 감금되었으면 김어준 이야 참 오보감별사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신재민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 50일째 기존에 자살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자살을 한 사람 중에 50일쯤을 정신과 병동에 가벼운 자살 시도를 한번 했다. 흉내는 정도죠. 감금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의사는 병원에 오랫동안 한 사람을 입원 안 시키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50일째 지금 오늘까지라면 60일이 넘도록 넣어놓고 있다면 이건 신재민이 미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민하고의 접촉은 다 차단되어 있어요. 부모의 의지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검찰이 기재부가 신재민을 고발했고 검찰은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서 굴리고 있고 그러면서 신재민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고발당해서 너 법정에 갈래? 아니면 정신과 병동에 거기 처박혀서 세간에서 사라져 있을래?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자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고발한 협박에 의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입원해 있으려면 상태가 심각하다고 정신과 의사가 진단서를 떼야 그렇게 돼갈 건데 판정을 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손혜원의 신재민을 씹어서 막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 불원서를 작성할 정도로 정신은 또 멀쩡하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권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너 갇혀있고 손혜원한테는 봐준다고 해. 안 그러면 너 우리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 다 돌아간 거 아니냐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틀렸으면 신재민이 부모가 날 고발을 하든지 신재민이가 날 고발하라 했어요. 명예훼손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한번 가려볼 거니까. 그리고 신재민의 그 많던 친구들은 관심도 없어요? 잘 있는 거라고요? 정신과 병동에 갇혀 있는 게 이게 자연스럽다고 봅니까? 검찰은 자 상대가 정신과 병동에 갇혀 있으니까 고발장만 접수해 놓고 딱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넣어놓을 건데요? 몇 달을 정신과 병동에 넣어놓을 정도면 뭐 신재민이한테 약물 먹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금이라고 했어요. 나는 정신과 폐쇄병동임을 분명히 확인을 했고 폐쇄병동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거라는 걸 김석범 원장도 통해서 확인도 했어요. 자,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정권의 끈앞풀들이 지적이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너네들이 그렇게 뜯을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